두 번째 시간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을 하나씩 한번 뜯어보지요. 이제 제 과목이 뭐 지금 계속 안 나오죠 지금? 한참 있어야 나오는 모양이네 이게요. 자, 제 과목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 공인중개사, 공인 중개사 법령 및 그 다음에 또 중개 실무라고 해서 일단은 혼합니다. 여기 안 보이시죠? 맨 저쪽에. 여기까지 보여요? 저 모니터 있구나. 몰랐네. 모니터 한때가 몰랐네. 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인데 크게 보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공인 중개사 법령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개 실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졌어요. 자, 일단 공인중개사 법령, 요거는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적어놓은 것이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학원에 온 이유가 뭐예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뭐 하려고요? 부동산 하려고요? 부동산을 뭐 어떻게 하는지 요리를 합니까? 네,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중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용어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자, 이 부동산 중개라고 위해서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된 각종 사항들이 요 안에 다 나옵니다.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굳이 제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목차를 보거나 그러면 다 이제 알 수 있으니까 대략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을 일단 잠깐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인중개사 법령은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각종 업무에 관한 사항들,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뭐 또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면 뭐 1년 이하 징역 또 1천만 원 벌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있죠. 요거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자, 아파트라든가 토지라든가 뭐 이런 주택 같은 거 매매를 하면요, 부동산 거래, 즉 실거래가 신고. 여러분들 실거래가 신고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알아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그다음에 외국인 등에 대한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가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부분.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신고해야 되고 또 허가받아야 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어떤 특정 지역에 토지에 대해서 투기가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지역으로 지정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개실무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이거는 자,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가지고 뭘 한다면 직접 등록하고
필드에 나간다 그래요. 현장에 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뭘 하는 거다? 실무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실무와 관련된 각종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중개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 다른 과목과 다 짬뽕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 민법 내용 나와요. 부동산학 개론 문제 나옵니다. 개론 문제도 가끔씩 더 나와요. 공법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공시, 그 다음에 세법 문제도 곧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른 과목에서 이미 다 배운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과목에서 나오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지금 집어넣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나와요. 이 민법 문제, 그 다음에 또 개론 문제도 가끔 나오고, 주로 이제 많이 민법과 공법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와요. 이제 개론 문제도 가끔 나오고, 이것도 가끔 튀어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제가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왜? 이거는 이미 담당 선생님들이 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중개실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경매, 공매. 경매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경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경매 부분이 한때는 출제 빈도가 3문제, 4문제씩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빈도수가 좀 떨어져서 그런데요. 어쨌든 경매는 제 강의는 시험용 강의 때문에 경매 실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경매를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응이 좀 빠를 거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경매 부분이 좀 헤매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시험용 강의이기 때문에 실무 쪽의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기초 강의를 잘 들어놓으시면 여러분 나중에 실무할 때 요긴하게 써먹을 내용들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어쨌든 요렇게 3가지 편으로 나오는데요. 그럼 출제 빈도는 어떻게 되느냐? 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요 둘을 묶어서, 자, 이제 그 인력공단에서 이제 위탁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서는 몇 프로를 출제하겠다고 되냐면, 28일 기준으로 한다면, 요번 시험이었죠? 작년 시험 28일 기준으로 한다면, 70% 내외에서 출제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실무를 30%, 요거를 30% 내외에서 출제하겠다라고 공표했었어요. 내외니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번에 실제 뚜껑을 열어본 결과, 자, 공인중개사 법령 요 파트가 29문제 나왔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령 파트가 5문제가 나왔어요. 요거는 올해 제가 한 6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5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몇 문제예요, 지금? 예, 이게 35개가 34문제죠? 그리고 요게 6문제가 나왔어요. 중개실무가 요번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중개실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기도 해요. 10문제까지 출제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이전 시험 문제를 보면, 자, 법령 파트와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 요게 한 30문제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한 10문제, 이 정도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주로 많이 나왔던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안 되고, 민법과 관련된 문제 몇 문제와 경매 문제만 출제되더라고 보니까. 자, 어쨌든 28회 요번 문제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적게 나오고 이게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이게 28회가 기준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70% 내외, 30% 내외라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이 비율에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3가지 파트를 기준을 8주로 잡습니다. 저는 일단은 2개월을 8주 기준으로 잡아요. 그리고 8주에 한 주간 3시간을 기준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몇 시에 끝나느냐면, 저 다른 거 어제 몇 시에 끝났어요? 1시 20분 몇 분? 저는 오늘 1시 정도 되면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3시간을 기준으로 일단 하는데, 그런데 3시간 기준으로 하지만 진도가 미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1시 20분까지도 30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시 30분은 넘어가진 않아요. 넘어가진 않는데 진도 때문에 좀 미뤄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 약속 잡을 때 애인이랑 약속 잡거나 그럴 때 1시로 잡지 마세요. 절대로. 1시에 끝날 수도 있는데 1시에 잡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잡으시라? 1시 반으로 잡으세요. 제가 이제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1시 10분, 15분씩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벌써 1시간 넘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신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습니다. 뭐만 자꾸 쳐다보느냐? 예. 시계만 자꾸 쳐다봐요. 예, 요즘 시계 안 갖고 다니죠? 핸드폰 자꾸 쳐다봅니다. 문자 오죠? 왜 안 나와? 그러죠? 야, 수업 계속 한다. 이 나중에 욕합니다. 이제 그 밖에서 욕해요. 그놈의 새끼는 왜 이렇게 수업이 길게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욕이 들어옵니다. 이게. 자, 모든 약속은 제 금요일 날은 몇 시로 일단 몇 시 몇 분으로 잡으시라? 1시 반 이후로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일단 끝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제 제 수업의 기준은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자, 5주 이쪽에다 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노래예요? 자, 핸드폰은 이제 깜빡깜빡하죠? 무음으로다가 일단은 해놓으세요. 무음으로 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노래 나오면 뭐 웃고 그러죠? 7, 8월 때인데 노래 나오면 욕 들어먹어요. 그때는 이제 이 신경이 바짝바짝 올라와 있거든요. 바짝바짝 올라와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수업 시간에 만약에 뭐 핸드폰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근데 이제 옆에서 막 뭐라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렇게 자기 핸드폰을 끄거나 무음으로 해놓거나 이렇게 하는 연습을 자꾸 일단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요거를 5주 그 다음에 2시간을 할 겁니다. 보통 보면 부동산 제가 이제 파트를 부동산가 보통 이제 5주까지 나가고 2시간을 다음 주 2시간을 이 두 가지를 해서 2시간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개실무 파트를 2주 1시간을 할 겁니다. 대충 요 정도 대략 요 정도 시간이 제가 잡은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6주 차에는 보통 보면 이제 이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이 끝나면서 중개실무로 이제 대부분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정이고요. 항상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진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맞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진도가 좀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 조금씩 틀려질 수도 있는데 기준을 일단 이렇게 잡고 기준을 강의를 합니다.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강의가 진도가 밀리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고 대략 뭐 그렇다라는 것만 일단 듣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중개사법은 몇 점 맞으라고 그랬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맞았으니까.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중개사법은 언제 공부하라 그랬죠? 네, 수업 시간에 공부하라. 수업을 빠지지 말고 오시고 나중에 보면 웃고 공부하다가 문제 풀면 울 때 됩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쉬운 문제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좀 시킬 거예요. 왜? 60점대 목표를 하신다면 굳이 어렵게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60점이 아닌 몇 점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80점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좀 힘든 과정을 좀 거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업 시간에는 뭐 이거는 제가 아까 했죠? 내용이 어떻게 한다? 쉽다. 제가 강의 잘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내용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성은 쉬운데 읽어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꼬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적응을 해가면서 수업 시간에 많이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프린트물을만 잠깐 보죠. 교재를 보면 제도의 연역 두 페이지 일단 쭉 넘겨보세요. 제도의 연역 부동산 중개적 연역 나오죠? 이게 지금 스피커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그 소리가 좀 들려요? 들려요? 자, 느낌이 지금 스피커가 안 들어오는 느낌인데. 자, 봅시다. 거기 보니까, 요거는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1월 달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할 거고,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제도. 부동산 중개.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 어제 공부하셨다며요. 부동산이란? 예, 토지 및 그 정착물.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동산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이죠? 그럼 중개가 뭐예요? 조금 이따가 용어 정의에서도 하겠지만, 중개, 여러분들 중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금방 들어봤잖아요. 중개라는 말 금방 들어봤죠? 네,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 들어본 거 있죠? 자, 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중개라는 말을 많이들 머릿속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중개라는 말보다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개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일단, 뭐가 있어요? 소개. 남자, 여자. 소개팅. 네, 맞아요. 소개팅.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소개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소개. 여러분 이제 여기 밖에 나가면 아마 간판 있을걸요? 그렇죠. 직업 소개. 자, 바로 이 소개를 뭐라 그런다? 중개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역사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부동산 중개가 시작되었고 그거를 장사를 하게 되느냐. 뭐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면 고려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 때 객주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객주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객주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술집? 드라마를 보셨으면 주막 얼마 전 3, 4년 전에 장혁인가 주연으로 해서 나온 거 혹시 드라마 안 보셨어요? 추노가 그 노비 쫓아다니는 게 추노죠? 왜? 객주 그리고 옆에 부제가 붙었죠? 장사의 신. 그 주연이 장혁이었죠? 맞죠? 예,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거기에 보면 객주라고 해놓고 부제가 뭐라고 붙었냐면 장사의 신 이렇게 붙었죠. 바로 객주가 뭐 하는 사람? 예, 장사꾼들이에요. 한 10년 전에 이재룡이가 했던 그것도 있었죠? 왜? 뭐, 그게 제목이 뭐였는지 이제 까먹었는데. 상도구나. 거기에도 나옵니다. 바로 객주라는 사람이 뭐냐? 장사꾼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장사도 하면서 뭐도 소개시켜줬다? 부동산을 소개시켜줬다. 문헌에 나와요. 어떤 문헌인지 몰라요. 어쨌든 저도 그냥 이렇게 그렇거니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런 문헌이 나오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를 중개업에 대한 효시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문헌에 나와서 그렇지 사유재산이 있었던 뭐 신라 삼국시대나 이런 때도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기 남자 여자 소개시켜준 거 뭐라 그래요? 예, 중매.
그럼 중매 공짜로 해줘요. 동네에서 왜 여러분들 옛말 있죠? 왜? 저 중매 잘해주면 뭐가 서말이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뭐가 뭐 세대? 예. 결국 이게 뭐예요? 다 예나 지금이나 공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개시켜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따른 돈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옛날 말로 뭐라 했냐면 구전이라 그랬대요. 그냥 지금 시골에 가면 시골 출신 분들은 그 소리를 지금도 하긴 한대요. 우리 동네 저도 좀 시골 출신인데 저도 그렇게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구전, 구자가 뭐예요? 예,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효시로 보게 돼요. 이게 딱 8회 때 한 번 다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8회 때면 아주 먼 옛날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으로 쭉 넘어가면서 이제 나머지는 일단은 1월 달에 조금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부동산 소개해주는 업이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후기로 넘어오고요. 조선 말쯤에 뭐가 있냐면 이제 장사꾼들이 부동산도 장사도 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주고 했었는데 이게 부동산만 소개시켜주는 것만 해도 장사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뭐 그만두고 장사 때려치우고 뭐만 하겠다? 예, 부동산 중개, 좀 소개업을 만 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조선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말은 장사꾼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가 되는 과정 중에 각회나 집주려는 게 있었어요. 이제 듣고 넘어가세요. 지금 이 연역은 역사 공부는 1월 달까지만 하고 제가 3월 달부터는 아마 역사 공부를 그렇게 크게 안 할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이 각회 집주름은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의의를 단다면 최초의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다 뭐 이렇게 의의를 다는데 자, 이때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듣던 용어입니다. 뭐예요? 많이 들었죠? 줄여서 떡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야, 너 뭐하냐? 요즘 떡방 해 그래요. 근데 이거는 참 좋은 소리였었어요. 복과 덕을 전해주던 방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말이었죠? 그런데 이런 복덕방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1960년대가 넘어가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아마 지금도 어디 가니까 복덕방이라는 간판, 입간판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게 있더만요. 그래서 이 1960년대에 뭐가 나오냐면 소개영업법이 나와요. 이 소개영업법에 의해서 자, 아직까지 중개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중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말을 쓴다? 소개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1960년대, 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의해서 이제 아무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소개업을.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누구는 안 되냐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미성년자 안 됐어요. 미성년자 빼놓고 일정 부분에 아주 간단한 게 예를 들어서 교도소 갔다 왔거나 이런 일정 부분에 몇 사람 빼놓고 나면 아무나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복덕방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떠올리죠? 보통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할 일 없을 때 나 복덕방이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골목에다가 이제 살이죠. 여름철에 런닝구에다가 스리퍼 끌고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런닝구에 스리퍼 끌고서는 방 하나 구해주러 다닙니다. 이 부동산 이 소개업 이제 중개업도 서비스업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실 때 항상 뭐 넥타이 매고 저는 사실 오늘만 넥타이 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처음 만나니까. 근데 다음부터는 아마 저도 넥타이 잘 안 매는 거 싫어해요. 이게 아마 와이셔츠 바람으로 올 텐데 굳이 넥타이까지 맬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돼요? 정갈하게 옷을 입고 손님을 대해야지. 이거 스리퍼 무슨 또 문자 왔네. 스리퍼 끌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 그 런닝구 입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는 서비스 기업. 여러분들은 전문 직업인입니다. 서비스 기업.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뭐 생각해요? 북덕파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부동산 하면 생각나는 거. 고스톱, 예.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는 거 있죠. 바둑 고스톱. 또 생각나는 거. 혹시, 장기, 바둑 장기. 그거 말고, 사기꾼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부동산 하면, 사기꾼, 투기꾼 뭐 이런 거. 자, 옛날에 소개영업법 시절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소위 말하는, 자, 이제 유명한 아줌마가 나오기 시작하죠. 어떤 아줌마? 예, 예, 부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이 장영자를 좀 아신다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된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한테, 엊그저께 학원 가가지고, 장영자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젊은 친구 앉아있길래, 장영자가 누군지 아냐는 또 모른대요. 대표적인 우리 복부인이 이제 장영자죠. 제가, 이게 꽤 이제 오래됐는데, 2008년도인가 9년, 8년도겠다. 제 수강생 중에서 복부인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20대 때부터 그걸 했대요. 분양권 전매하죠? 지금이야 이제 법적으로다가 많이 이제 차단이 돼가지고 오는데, 그때는 아침에 분양권이 거래가 되면 하루에 5번씩 거래가 된답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저녁 때 되면 5번 정도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어떻게 돼요? 110만원, 120만원, 12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째 돌아간답니다. 그 가운데 거를 누가 챙겨요? 네, 이 복부인이 챙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때 돈을 왜 어디서 이렇게 많이 하냐면 지금이야 카드도 있고 뭐도 하지만 옛날에는 다 뭐예요? 네, 현금이죠. 현금을 밑에다가 자루를 펴놓고 자루에다 집어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군가가 한 움큼씩 갖고 가도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아줌마도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느냐? 바로 조폭들입니다. 그래서 60년대 때, 70년대 때 부동산에 상당히 많은 조폭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히 토지 쪽, 그 다음에 어디예요? 재개발 쪽. 조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혹시 실무 쪽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90년도 때까지만 해도 토지 쪽에는 조폭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이야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는데, 어쨌든 조폭들이 들어오면서 땅값 많이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개발 쪽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또, 입주권 같은 거 장난도 지금 많이 치고요. 여러분들이, 재개발 쪽 이렇게 보면 딱지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여러 용도로 다시 이제 변천해서 바뀌었는데, 옛날에 딱지라고 했으면 뭐였냐면, 재개발 지역에 가면요, 임차인들이 있거든요. 임차인들에게 이쪽에 개발되면 여기에 들어올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일명 딱지라 그랬거든요. 입주권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권리만 주는 거예요. 지금 들어올 권리만. 들어와요?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요? 그렇죠.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돈도 없는 사람한테 그 아파트를 지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턱 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딱지를 어떻게 돼요? 예, 팔죠. 그때 사실 그게 불법입니다. 파는 게. 그때 뭐가 나오냐면 물딱지라고 나와요. 혹시 물딱지라고 들으신 분 계세요? 들어는 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조폭들이 그 입주권을, 가짜 입주권을 만들어요. 그래서 팝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입주 신청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가짜들이죠. 그래서 이게 70년대, 80년대 때 횡행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하면 일단 뭐 생각나요? 사기꾼, 투기꾼 생각나죠. 부동산 사기 사건 하면 거기에는 꼭 뭐가? 부동산 사무실이 꼭 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소개영업법을 뭘로 바꾸냐면 부동산 중개. 자, 이제 소개라는 말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 중개라는 말로 바뀝니다. 중개업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1983년도에 만들어서 84년도에 시행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이건 전문 자격사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예요? 예, 공인중개사법이 만들어집니다.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자격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격제를 만들어서 1회 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85년도에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85년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는데,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1회 합격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계세요? 며칠, 얼마나 공부했대요? 네? 공부 안 했대요? 네. 일주일만 공부하면 합격합니다. 6만 3천 명인가 4천 명인가 합격했어요. 그때는 교재도 없어요.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본서 교재가 나올 텐데요. 그 운전면허 책 같은 거 있죠? 왜? 그런 거에 그때는 국민윤리도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윤리 20문제에 부동산 학개론 20문제 묶어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아까 왜 공시세법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윤리 쉽죠? 어려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국민윤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국민윤리 하면 칸트가 우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일단 국민윤리까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공부하면 합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은 연락이 좀 끊어졌는데 3일 만에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은행 대리였는데요. 은행에 근무했었는데 접수를 해놓고 까먹었대요. 그거 별로 중요한 시험도 아니니까. 자, 접수해놓고 까먹었는데 갑자기 오늘 일요일날, 요번 주 일요일날이 시험이거든요. 목요일날쯤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내가 그거 접수해놨지. 부랴부랴 이틀인가 3일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이 사람 왜 제가 아냐면 이 사람이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하게 돼요. 퇴직을 해서 이럴 때 합격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학원에 와서 2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왔어요. 가끔씩 보입니다. 저 작년 28회 때도 제가 오산에 학원을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수강생 중에서 몇 합격이었지? 7회인가 8회인가 합격한 사람이 학원에 와서 4개월 동안 듣고 개업을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합격하고 나서 당장 개업을 안 하고 5년 이렇게 뒤에 개업하려고 그러죠? 그럴 때는 학원에서 공부 좀 하세요. 지금 법이 개정된 거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어쨌든 그 양반이 3일만 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만 공부해가지고. 자,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태어났으면, 그때 시험 봤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붙었을 텐데. 자, 지금 몇 회예요, 벌써? 29회 여러분들 데뷔죠? 이게 이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당히 많이 공신력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봤어요. 2년마다 한 번씩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9회, 10회 연속 시험 보면서 9회 때, 10회 때 시험이 99년도에 있었는데요. 99년도 때가 뭐였냐면, 이제 대충 아실 거예요. IMF 때죠? 이제 그때부터 매년 시험이 일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자격증이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공신력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그 부동산학과, 요즘 대학교의 부동산학과 인기거든요. 인기인데
그 부동산학과를 가려고 하면요, 집안에서 뜯어말렸습니다. 거기 사기꾼 그 만들려고 하는 학교인데 무슨 그런 데 가느냐. 요즘 부동산학과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인식이 안 좋았더니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동산 중개업법이 지금은 뭘로 바뀐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역사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제 왜 보느냐 하는 이유는 나중에 한번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의 하는 부분 보세요. 이 제정 목적은 다음 파트에 하고, 자 이제 뒤에 제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 이제 용어의 정의. 자, 이제부터는 바로 용어를 한번 보게 될 텐데, 자, 용어가 총 6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자, 중개란 법 나옵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중개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했어요? 예, 소개란 말 했었죠. 자, 중개를 다른 말로 소개한다. 요게 이제 중개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또 뭐가 있을까요? 소개하는 개념을 또 다른 말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듣던 거예요. 알선. 요것도 소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개를 일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개, 알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라는 개념, 아까 조금 제가 얘기했었죠? 자, 소개라는 개념, 알선이라는 개념을 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금방 얘기했던 남자, 여자 뭐 하는 거? 소개시켜주는 거. 이거를 소개라는 말을 다시 중개로 옮겨서 쓴다면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는 거 어디서 해요? 뭡니까? 결혼 상담소 뭐 이런 거 있죠? 왜? 요즘 뭐 이무송, 노사의 남편도 그거 하고 있더만. 발효연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선녀라든가 많죠? 예. 누구야? 여자 탤런트 누군지? 김영란인가? 뭐 그 사람도 뭐 하고 있더만요. 자, 일단 소개, 남자,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거를 법적 용어로 뭐라 했냐면 결혼중개라고 그래요. 결혼중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직업 소개 있었죠. 직업 소개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직업 중개 이렇게 표현해요. 직업 소개를 다른 말로 직업 중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간에 또 배우는 게 뭐예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이 부동산을 뭐 하는 거? 소개시켜주는 거. 즉, 부동산 중개죠. 자, 이런 중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법에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법은, 이제 앞으로 이 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 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이 이름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이죠.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중개는 어떤 중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중에서 어떤 중개다? 네, 부동산 중개 얘기죠. 그게 용어의 정의에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용어의 정의 보면, 자, 법 3조 규정에 의한 뭐에 대해서? 자, 중개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그리고 교환 그리고 또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였죠. 알선자가 나왔죠. 알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들었어요? 중개 혹은 또 소개 이렇게 만들죠. 자, 이거를 딱 줄여놓으면 다 빼고 일단 줄여놓으면 뭐에 대한 알선이냐면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이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자, 이거는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강조할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럼 중개대상물이 뭐냐? 중개대상물은, 자,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그리고 또, 광업재단, 그리고 또 공장재단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어제 부동산 학개론을 배웠으니까 토지 건물 들어보셨죠? 이거만 여러분들이 뭐 굳이 들어보셨죠? 물어볼 필요도 없겠고. 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어제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교재는 있을 거예요.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 임목, 뭐예요? 근데 이 나무를 등기를 해요. 자,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 있죠? 원래 그냥 임야에, 산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산을 팔죠? 임야를 팔면 나무까지 같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부속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무에다가 뭐 해놓으면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무만 별도로 권리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나무와 땅이 따로따로 놀게 돼요. 이제 나무에 소유권이 생긴다 그럽니다. 자, 소유권은 이제 그냥 나중에 이제 들어보셔도 돼요. 나무하고 토지하고 분리해서 따로따로 놀게 돼서 뭐다? 자, 나는 나무만 그대로 놔두고 땅만 팔겠다. 아니면 땅은 그대로 놔두고 뭐만? 나무만 팔겠다.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팔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나무를 등기한 것이 바로 임목입니다. 자, 광업재단, 재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광업과 관련된, 광업이 뭐예요? 광산이죠? 광산과 관련된 각종 그 사항들, 거기에 보면 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계도 있을 것이고, 건물도 몇 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각종 또 채굴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가지고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땅만, 기계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묶여져가지고 하나의 물건이 되고요. 이걸 뭘로 취급하냐면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임목도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은 공장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것도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바로 부동산은 아닌데 법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어제 배웠어요. 뭐라 그런다? 부동산은 원래 아닌데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예, 그렇죠. 의제부동산 혹은 준부동산. 바로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요게 뭐가 되는 거? 일반적인 부동산이죠. 근데 이거는 부동산을 취급합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바로 요런 것들, 요 5가지를 여기서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을 뭐라 그런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을 뭐라 그런다? 예, 중개라 그런다. 이 법에서 여기서 정하는 중개예요. 그러면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분명히 자, 이렇게 자, 결혼, 남자와 여자 부동산인가요? 네. 이거는 이 법상의 알선이 아니죠. 이거는 이 법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 여자 소개시켜 준 건 무슨 법이냐? 법이 따로 있어요. 결혼상담소 혹시 하실 분, 지금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뭐가 나와요? 중개업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직업 소개해 주는 거, 직업 중개. 이것도 법이 따로 있어요. 직업 안정법 혹시 들어봤어요? 직업 안정법? 여러분 혹시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 혹시 들어봤어요? 그 직업 상담사의 관련 법이, 해당 법이 직업 안정법에 있어요. 직업 상담사는 공인중개사처럼 국가 자격증입니다.
이 고객 관련 법이 직업안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이 법상이 뭐가 아니에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적용 안 되고 다른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 이 법상의 중개는 다시 한번 뭐에 대한 알선을 얘기한다 그랬죠? 뭐에 대한 알선을 얘기한다? 예, 네, 중개 대상물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 얘기한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지금 한번 들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 요 토지 건물, 임목광업자단, 공작자단 요 5가지가 아닌 것에 대한 소개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까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기본을 모르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헷갈리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결국은 이 토지 건물 이게 뭐다? 부동산이죠? 네, 중개대상 부동산이죠. 그럼 이 중개의 앞에는 뭐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붙어 있다? 요게 어떻게 돼요? 생략되어 있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라는 개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하면 나중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지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수십 번 들을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구상 다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초장부터 빡시게 하려고 제발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장부터 빡시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칩니다. 언제? 3월 달에. 지쳐버립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옛날에 1회 때 같으면 100m 달리기예요. 짧은 시간에 바짝 해놓으면 합격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천천히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해줘야 되니까 이 법상에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상에 중개라고 한다면 이건 뭐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개만을 얘기한다.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토지건물, 임목광업자단, 공장자단이 아닌 알선, 소개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또 어디에 나오느냐, 이거를 알선하고 뭘 받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 중개? 네. 자, 그러면 변천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중개수수료를 옛날에 뭐라 그랬죠? 아직도 복비라 그러나요? 왜 복자가 들어갔어요? 복자가 들어간 이유? 복덕방의 복자입니다. 아직도 사실 복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어디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더만 복비가 어쩌고저쩌고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 중개 수수료라고 했다가 법적 용어는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중개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익에서 자격 취득해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 돈 벌어먹으려고 그러죠. 그럼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은 등록해가지고 이거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제 과목에서 중개사법에서 얼마 받아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알선합니다. 토지건물 요 5가지가 아닌 것에 대한 소개해줘요. 그럼 이때 중개보수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 하셨죠? 중개사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알선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중개대상 아닌 거 뭐 있을까요? 뭐 남자 여자 빼고 이거는 이제 이거 관련 법 있으니까 이거 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알선했다. 여기 비행기 저기 중개대상물 이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비행기 알선했다. 그러면 돈 알선료 많이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뭐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중개라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알선이다? 중개
대상물에 나있었는데 요것만 여러분들 일단 지금은 기억하면 돼요. 이제 여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뭐를요? 매매를 소개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그다음에 또 교환, 맞바꾸는 거죠. 임대차를 소개시켜 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중개다. 이 법상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개라는 말을 한번 구분을 해보고,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자, 다 조금 쉬었다가 어디로 갈 거냐면 네모 2의 공인중개사 제도라는 거 있죠? 2번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라는 개념, 거기서부터 좀 이따가 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시죠.